그러면 오늘 또 증시 개장 상황 우리 매일같이 고생해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대략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일정 같은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어제 일정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오늘은 뭐 많은 건 아닌데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이고요. 오늘이. 그다음에 이제 TSMC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오늘 JP 모건 실적 발표가 일단 예고돼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슬쩍 가볼까요? 보고서 하나만 보고서 하나 그냥 보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요새 뭐 디스플레이 업종이 안 좋긴 한데 신한의 김찬우 연구원님이 이제 디스플레이 2분기 보고서를 냈고 지금 거의 1년째 지금 빠지고 있나 봐요.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LCD나 요즘에 그리고 좀 버팀목 역할을 했던 OLED까지도 이게 IT 쪽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LCD는 이제 재고 조정 좀 들어가서 하반기엔 그래도 좀 뭔가 반격은 좀 일부 나올 수 있다. 또 감산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업황이 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일단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그 패널 가격 하락이 좀 가파랐지만 네.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OLED 쪽은 일단 성수기 들어갑니다. 3분기, 4분기가 이제 폴더블 폰 또 아이폰이 출시되니까 그래서 IT용 OLED는 괜찮은데 문제가 그 대형 TV 쪽인 것 같아요. 대형 OLED TV 쪽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신규 고객사 확보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TV 쪽이 좀 언제 돌아설지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IT용 쪽은 괜찮지만 TV 쪽은 좀 워낙 또 소비가 줄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TV 한번 사면 뭐 10년은 그냥 고장이 안 나니까. 네. 누구죠? 그 LG전자에 네. 조성진 부회장이 계셨거든요. 네. 네? 그분이 그 세탁기 명장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인데 네네네. 그런 분들이 저렇게 만든 거야. 세탁기는 20년씩 그냥 가죠. 네, 고장을 안 내버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아주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참. 특히 TV. 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거의 다 될 때가 됐습니다.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상 가격을 살짝 보니까 오늘은 혼조로 봐야 됩니까? 코스닥은 일단, 약간 플러스인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빠질 것 같고요. 코스피는 한 14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정도 올라서 이제 양시장 모두 좀 약간 다르게 출발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1.6%, 또 SK 하이닉스도 1% 이상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좀 영향을 좀 일부 받는 모습이고 또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0.7%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전에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 오늘 좀 올라서 출발한 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가 한 2.5% 정도 오늘 일단 좀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해줬고요. 삼성 SDI가 1.7% 정도 일단 상승세를 보이면서 뭐 좋은 출발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 좀 출발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지주나 포스코케미칼 또 OCI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좀 일부 있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대부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네이버가 마이너스 2%, 또 한진칼이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뭐 코스피 기업들은 1% 이상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7% 약세 보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한 600개가 좀 넘을 정도로 좀 하락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84포인트 0.37% 좀 하락을 해서 760포인트로 좀 밀렸고요. 하락 종목이 한 984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약세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4.3%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더라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LNF까지 같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좀 강세입니다. 셀리버리가 한 2.2%. 셀리버리? 예. 오늘도 셀리버리? 2% 정도. 아니 그 원장님 거기가 셀리버리죠? 그거 셀리버리잖아. 지금 이 기업이 아, 최근 10일 동안 하루 빼곤 다 올랐어요. 야, 거의 딱 출연한 그날부터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지금 아 정말 징징 ETF가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 아 이게. 원장님 진짜 유형 뭐지? 류형 헤어 네, 종강역 네. 특편. 야, 야 축하드립니다. 아, 요즘 이렇게 해서 팍또 이게 가기 전- 기분 좋아가지고 아 좋으시겠다. 네, 요새 뭐 바이오 또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계속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죠. 그 에코프로가 오늘 10% 역시 여기도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의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뭐 매드팩토가 한 마이너스 2.9%. 그것도 바이오잖아. 네. 매드팩도 바이오 아니야. 아 근데 좀 아니 근데 매드팩토도 좀 셀리버리하고 매드팩도 왜 달라? 매트팩도 왜요?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네, 이유가 예, 저도 이유가 특별한 있으면 차라리 이유는 좋겠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으면 그래 뭐 이런 이유구나.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가 없어서 저는 아니 팔지 정 프로가 그럼 딴 프로 한번 나가봐라. 딴 프로에 뭐 징징 비슷한 거 있으면 거기를 한번 나가봐. 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패되는 데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옛날에 때릴 때 이유 있지 맞으면 그냥 뭐 어떻게든 참겠는데 그냥 막 패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본인이 좀 화가 난 일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렇게 시계 이렇게 끌고 네. 아. 그래서 오늘 뭐 1.8% 정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 네브룩스가 OLED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에이스테크가 마이너스 2%,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2%. 주로 이오테크시 얼마나 합니까 지금? 지금 73,100원. 73,100원. 3,000원? 아 진짜 이오테크닉스 진짜 어려운 주식이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먹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좋은 회사인데 먹기가 힘들어. 그 제가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모두 어렵다고 할 때 쉬운 거? 나는 아니다. 나는 어려운 거에서 한번 먹어보겠다. 확실히 궁합이 있다니까 주식이. 아 이오테크닉스. 네. 이게 한 뭐- 10, 제가 10만 몇천 원 아니면 네. 11만 원쯤 들어간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 네. 오늘 어쨌든 뭐 반도체들도 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2차 전지 소재, 일부 바이오 기업 몇 개 빼면 코스닥도 뭐 대부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급락장은 아닌데 아무튼 좀 힘이 없는 그런 좀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은 크게 뭐 변동은 안 보이는데요. 기관 투자들이 어제는 좀 샀다가 오늘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사고 하루 파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일단 좀 매도하면서 기관 매도로 좀 밀리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제는 좀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63억 정도 전기전자는 소폭 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모는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비료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반등을 좀 일부 하고 있고요. 가스관 관련주 일부 올라갔고 게임 업종이 오늘 조금 일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NHN이나 네오이즈는 아마 증권사에서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가 하나 나왔던 것 네오이즈 같습니다. 거명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네오이즈. 네. 옛날에 한때는 뭐 대장이었는데. 네오이즈가 뭐죠? 고스톱 만들고 하던 회사인가요? 네오이즈가 그 피망 아닌가요? 피망으로 알고 있는데. 피망. 그 피망 고스톱 맞고 그 네, 유명한 데 맞아요. 아닙니까? 박명수 맞고.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러세요? 거울에 이제 NHN의 한 게임 여기가 한 이제 게임. 예, 거기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쓰리 고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명수 씨. 박명수 맞고 뭐 이런 거 하면 네. 예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네. 그쪽에서 돈은 버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주가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진짜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또래 이제 이런 중년들이 고스톱을 좋아하잖아. 난 고스톱은 진짜 안 쳐. 아 그러세요. 차라리 카드를 친 카드. 카드는 심리 게임이라서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스톱은 들어오는 대로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아저씨가 고스톱을 진짜 모르는구만. 난 고스톱은 별로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 손에 닿는 그 감촉도 별로 안 좋아.
아 플라스틱이고요? 왜요? 느낌상. 아 카드는 괜찮고. 카드는 이겠다. 아 이게 코스맥스는 아까 그 뉴스 나올 때는 뭐 좀 미국 저 공장 철수한다 그래서 아 힘들겠다 했더니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 코스맥스가 그게 호재인가? 철수하는 게 호재지. 아 철수가 호재예요. 계속 그 적자 나는데 계속 하는 게 좋아. 아 적자. 이게 작년에 거기서 300억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예전에 그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로.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돈을 잘 버는데 미국에서 까먹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결정을 해서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7% 정도 네. 예, 일단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도 등장하셨네요. 케빈. 들어오셨어? 네. 야, 원장님 그때 약속 지키세요. 네? 또 뭐였지 약속? 줄인다고 그랬지. 아, 오르면 줄인다 그랬지. 아 그랬나요? 네. 오르면 줄인다 그랬지. 네. 자, 된다 싶어서 또 어디 레버리지 하러 다니시는 거 아니야? 네. 자, 네, 그래 코스맥스는 10한 5%? 네. 아, 지금은 좀 밀렸어요. 좀 밀렸어요? 7%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올랐다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웹툰주, 농업주, 또 2차전지 소재, 조선 기자재 업종 일부 강하고요. 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일단 좀 혼재돼 있는데 대다수 코스닥의 좀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분위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거는 그 카카오와 네이버가 좀 빠지는데 아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긴축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지금 빅1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1% 9월 달인가요? 뭐 7월인가 그때 1%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요즘에 은행주가 안 좋은데 한국에서도 은행주들이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비에 연관이 돼 있는 뭐 의류주들도 오늘 좀 약간 약세 보이고 있고 유가가 좀 최근에 빠지면서 정유주들도 좀 부진하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쪽도 리오프닝이 조금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또 약세 흐름이 일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특정 섹터가 뭐 증시 하락을 막 이끈다 이거보다도 대체적으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그러네요.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삼성전자가 같습니다.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오네요. 예. 플러스 살짝 네. 날라고 하고요. 네. 자, 시장 요 정도로 보면서 또 리포트들 한두 개 소개해 주셔야죠. 네, 요새 뭐 보험주들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이제 보험주 자료 하나 썼는데요. 2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목은 다들 놀러 나온 것 같은데 왜 손해율은 왜 좋을까 이런 좀 내용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자동차 사고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손해율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 지금 자동차 손해율이 4월, 5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확진자 수가 일단 급감하고 뭐 이러면서 자동차 통행량은 사상 최대 육박을 했대요. 실제. 근데 손해율이 당연히 상승할 줄 알았는데 안 됐던 이유는 이제 교통법 개정이 강화돼서 뭐 소위 그 민식이법하고 안전속도 5030 이런 이제 교통법규가 좀 강화되고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우회전 할 때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조심해야 돼. 무조건 스톱해야 돼. 무조건 스톱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규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고 건수는 감소했는데 그 딱지를 떼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급증을 했대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사고는 안 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법규 강화가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고유가의 영향도 좋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차를 좀 덜 밟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통행량은 많이 늘었대요. 네? 통행량은 역대 최고치까지 거의 왔대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도. 아,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워낙 기름값이 비싸니까 급제동 급출발은 좀 덜할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워낙 기름값이 비싸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가 요즘에 워낙 또 고급화됐잖아요. 막 거기에 첨단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그런 거 있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차량 가격이 또 상승을 하면서 보험료까지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보험업종에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손해율이 좀 낮은 이유가 뭐 어떤 직관적 이유 때문이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손해율이 좀 안정적이다. 거기다가 이제 4월부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브로커를 동반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보험 사기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대요. 그래서 2분기에는
그 지급된 보험금이 300억 미만이고 1분기엔 이게 700억 정도 됐었대요. 근데 여기 이제 300억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 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 예. 아, 내 보험을 안 받아주대 나를. 뭐 자동차 보험이요? 왜? 자차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아, 워낙 2년 동안 사고를 너무 많이 냈다고. 그건 맞아요. 예. 보험회사 그건 잘한 일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자차를 안 받아주는 게 내 불안해서 차를 못 몰겠어. 하도 사소한 사고를 많이 내니까 네. 백치다가 긁고 뭐 거의 범퍼카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갱신하러 딱 갔더니 아이 어르신께서는 자차가 안 되시겠습니다. 자차 안 되죠.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무슨 건물 같은데 이렇게 뺑글뺑글 올라가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 같은데 무조건 묻으신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 그 저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메리어트 호텔 여기도 거기 아주 지옥입니다. 거기 지옥. 밑에 이제 지하 주차장. 제 사무실이 거기 있었잖아 옛날에. 거기 그냥 무조건 긁게 돼 있는 거.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 나는. 네. 그냥 핸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핸들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네. 부딪히다 보면. 네. 차 운전하실 때도 막 이런 걸 많이 하셔갖고 네, 하여튼 사고가 잦습니다. 네. 보험사는 잘 선택한 겁니다. 네. 아유, 자차가 안 돼.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 뭐 실적은 또 2분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은행주 얘기인데 SK증권의 구경혜 연구원님이 바닥에서 파는 실수를 하지는 말자. 이런 좀 내용이고 요즘에 은행주들 주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제 공공성을 강조를 했죠.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규제 이슈가 있었고 미국의 은행주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긴축을 이렇게 세게 하게 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또 없거든요. 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PBR이 0.36배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때 PBR 저점이 0.3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1457일 때랑 은행주랑 이렇게 많은 차이가 좀 안 나는 거죠. 현재 네. 주가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2년간 주주 환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좀 큰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모멘텀은 좀 다르고요. 한국의 은행들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이고 미국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매도 됐고 또 일부 은행주들은 배당 수익률이 8%를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좀 팔진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주들도 요즘에 좀 안 좋은데 안 좋죠. 예, 되게 좀 분위기들이 좀 안 네. 좋은데 삼성증권의 한영수 연구원님이 이게 한때 조정인가 아니면 추세 변할까 뭐래요? 이 자소를 썼는데 그냥 한때 좀 조정으로 좀 에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 안소가 있네. 이제 안수가. 뭘 한때 저장인데 지금 1년째 지금 속고 있구만. 아이고 괜찮 조선주. 괜찮아요? 괜찮아요. 최근에 빠진 많이 거지. 올랐었다가 최근에 2주 동안 빠진 거야. 그 아, 전까지는 조선주가 대장이었지. 예.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한국 조선해양 79,400원인데 그래. 다른 거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어. 이걸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너무 비싸게 산 거지. 맨날 나보고 비싸게 샀대. 그러니까 사람도 다른 조선주가 괜찮았다니까. 아 그래요?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현대중공업 올랐네. 연초이에 상승률 5위잖아. 예, 엄청 올랐어요. 그래요? 조선기자재도 좋았고 근데 2주 동안에 폭락을 네, 해버린 거야. 폭락을 경기 했어요. 침체. 국모님 한번 모셔봐. 아이. 뭐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조선주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2% 아직도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빠졌는 걸 감안해도 다만 최근 10일 기준으로는 한 11%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일단 이제 이유는 우려 요인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왜냐면 또 요즘에 그 대우조선해양 또 파업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전사고라든가 파업도 충당금 이런 것들 또 러시아 프로젝트 좀 취소가 되면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해상 물동량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어쨌든 해운 쪽인데 여기서 좀 발주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하고 국제 유가에 되게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유가 사실 제일 컸던 건 유가 때문인 것 같아요. 유가 좀 급락하면서.
되면서 모멘텀이 좀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한영수 연구원님은 조선업종을 볼 때는 사실은 ROE 수익 지표보다는 미래 이익을 결정하는 수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최근에 선박 뭐 수주량 자체가 뭐 작년 대비해서는 준 건 좀 사실이지만 그 신조선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주량이 좀 LNG를 빼곤 준다고 해도 가격이 좀 괜찮은 이유가 공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고 우리나라 조선사들 도크가 지금 거의 한 2년 반 정도 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또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올라가려면 이제 우리가 LNG는 좋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진짜 올라가려면 탱커하고 벌크가 주문이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벌크 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도크를 채워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급해지는 사람들이 도크 없어지네. 그러면 투기적 발주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그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컨테이너 발주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쭉 가냐 이런 이제 거기다 유가 하락하니까. 근데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LNG의 어떤 지난번에 서병수 위원 그 다시 보니까 서병수 네. 왜 LNG 미국 그 있잖아요. 네네네네. 야 그거 그 상황 되면 대서양 횡단하는 저 LNG 선이 최소한 뭐 수백 척 있어야 되겠던데. 미국에서 계속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뭐 좋은 습관은 아닌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데서 뭐 기대해도 좋다, 바닥을 다진 것 같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제 워딩들 있잖아요. 한 반쯤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100% 믿었어?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 보다. 기대해도 좋다면 기대를 좀 해볼까? 바닥 다진 것 같다면 바닥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한 반은 무조건 까고 듣기로 했어요. 이게 너무 늦게 한 건가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럼 미리 나한테 얘기를 다 했었어야지. 아니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다 아셨어요? 에이 나처럼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그래도 반 정도. 증권회사 직원 다 재벌되게? 그러니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다 재벌되겠다 그러면. 그 이제 난 그래도 이제 진정성 있게들 다들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진정성 있게 얘기해 준다니까. 진정성 있게 틀리는 거지 속인 게 아니야. 누가 속였대냐? 속인 게 아니야.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얘기해 줬어. 얘기했는데 근데 안 맞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게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이러이러한 데이터로 그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예측을 하는데 그게 변수가 자꾸 이제 생각 못한 변수들이 들어가니까 난 솔직히 안 맞는 거죠. 나도 이제 업계 30년 있으니까 후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가르쳐 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그렇게 전화 와서 진정성 있게 나한테 추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틀리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술 사주면서 너 왜 나 싫으니 너? 너무 안쓰러운 거야. 내가 그 친구가 이렇게도 틀릴 수가 있나? 정말 진심으로 너무 진심인 거지. 근데 그냥 덤성덤성 얘기했으면 좋은데 선배님 이거는 진짜요. 인생을 바꿔 계속 틀리는 거야. 요즘에 전화 안 오더라. 왜 틀리는 거예요, 그분은? 시장 상황이 그냥 자꾸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더라고. 어떤 친구는 진짜 그 단기간에 한 1, 2년 동안 보면 날라다니 작두 탄다 그러잖아. 그럴 시즌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는 시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애널리스트 업종도 이게 워낙 이게 사이클이 돌고 돌다 보니까 자기 차례는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요? 몇 년간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섹터가 한 번씩 가긴 가니까. 그 차례 올 때는 뭐래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차례가 온 것 같다.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빨간 깃발 같은 걸 이렇게 리포트에 좀 하나 달아주신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